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외압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고,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인 외압이고 공범을 위해서 검사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범 관계를 위한 이해 충돌,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국회에서의 위증을 했던 혐의고 대통령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호인단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 되고 이 기피 신청을 낸 게 아닙니다. 공판 준비 기일만 9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 위해서 배심원단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들과 관련한 진행 절차가 이어졌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오면서 본인들이 만약에 증거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냥 기피 신청을 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지휘권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퇴정을 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거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재판이잖아요, 주진우 의원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무죄가 나온다.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어디 부분이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재판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도 다 보고했고 사후에도 일일이 다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서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전부 다 그 접견도 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처도, 배우자도 재판에 출석해서 막 싸움도 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자백 진술을 다시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변명 그 말이 바뀌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게 궁색하니까 연어 수술 같은 거를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모함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튼 거예요. 그게 위증이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갖다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했다는 사실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고요. 직관적으로 지금 사실 순방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련된 사건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퇴정되고 나서 뭐 3, 4일이 지나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퇴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것을 바로 직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니터링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은 김만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재판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 재판에도 오히려 불리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이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근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셔요. 나가세요. 나가서 뜯으러요. 그렇게 말것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어제 저 자리에 아마 주진우 의원도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보면 개입 의혹, 외압 의혹이 좀 연달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있을 때도 뭔가 외압 의혹이 있었고 이번에도 뭔가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달아 의혹이 나오는 건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은 야권이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항소 포기 문제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입을 했습니까?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뭐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대통령이 무슨 지시한 게 있습니까? 근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뭐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같이 이제 마치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어요, 형이. 근데 그 판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관성이 하나도 인정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네.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너스 파티가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진우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그게 회의에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자체 감찰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연어 회를 사주면서 술파티 하면서 진술 세미나도 하고 만약 이걸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수사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더 감찰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 맞지 않다. 그거는 예를 들면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판결을 내렸을 때 나왔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게 없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위를 지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사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무슨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걸 바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감찰을 해보라는 것이고 그게 공무원의 행동과 강령에 맞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라는 건데 그 정도는 저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항소를 포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여기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요즘 대장동 항소 포기와 또 이거를 연루시켜서 혹시 이걸 의식한 항소 포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오늘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건은 사건의 배경과 내용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저도 저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가 너무 국민들 보기에 분노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붙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 항소를 제기했을 때 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재판부가 되게 준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수완박 그리고 공수처 신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검수완박으로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됐고 또 그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또 비례형 연동제 때문에 맨날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결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은 이런 선거제도와 어떤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거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도 의원직 상실형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죄는 아쉽지만 이게 전부 다 유죄가 난 상태에서 항소심에 가서 사실관계는 다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대장동 항소 포기나 이런 거랑 물을 타려고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게 물탈 사안이 아닌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뭔가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에 반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 당장 김만배 나무 같은 사람들이 수천억대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과 이익 충돌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다룬 이 이슈, 감찰 지시 이슈 조금 더 정치권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